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도심에서도 효율적인 농업이 가능한 DDM 스마트팜 시설을 개관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5명의 공로자에게 문화상을 수여했습니다. 횡성군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4 횡성 관광아카데미를 추진합니다. 경북도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K보듬 6000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여수시가 2024 여수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푸드뱅크 사업이 올 들어 기부 물품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들의 기부가 줄어든 탓입니다. 무안남악의 한 푸드마켓입니다. 목포 인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운영되는 식료품 무상 공유 거점 시설입니다. 물품 보관대에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이 진열돼 있고 등록된 회원들은 누구나 허용된 만큼 가져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부 물품이 모자라 필요한 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빈 거 많아요. 예, 처음에 왔을 때는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무엇이 조금씩 없네요. 코로나 때도 해마다 10%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60억 원을 넘어섰던 기부 금액이 올해는 8월 말 현재 30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2만 2천여 건이던 기부 건수도 올 들어 6천 건이나 줄었습니다. 물품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자 복지협의회가 직접 식품회사를 찾아다니며 기부 유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식품업체라든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그걸 이해하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푸드뱅크는 모두 30곳. 취약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푸드마켓이 경기 침체 여파로 기부가 급감하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에 DDM 스마트팜 시설을 개관했습니다. 해당 시설을 통해 도심에서도 효율적인 농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고 자동 급수와 LED 인공광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미래 농업 기술입니다. 채소와 인삼, 꽃 등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된 스마트팜은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와 헬스케어실에 총 8대가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해 요리체험 교육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체험 및 교육,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는 스마트팜을 통해 도심에서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농업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관내 27개소 동물병원을 통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광견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사람을 비롯해 온열동물에 공통적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잠복기가 긴 것이 특징이며 증세가 나타나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보호자,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매년 1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구는 관내 반려동물 중 생후 3개월 이상 된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예방접종 약값은 무료이나 시술료 10,000원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반려동물은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접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또는 동대문구청 누리집 구정소식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랑구가 유관순 열사 순고기를 기념해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순국 제104주기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중랑구가 지난 28일 유관순 열사 순고기를 기념하며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순국 제104주기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추모식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와 함께 주최했고 류경기 중랑구청장, 서울 북부 보훈지청장, 유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유관순 열사님을 비롯한 우리 여기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계시는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조국의 광복을 꿈꿨던 우리 선열들의 그런 목숨을 건 그런 그 투쟁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우리의 후손들의 마음에 활활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는 추념사와 헌화, 추목을 낭독, 추모 공연,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중랑구는 역사가 담긴 망우역사 문화공원을 가꿔나갈 예정이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제44회 대구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5개 부문 5명의 공로자에게 문화상을 수여했습니다. 학술 부문에는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생애를 정리해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공적을 현창하는 일에 기여한 이명식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상임대표가 선정됐습니다. 예술 부문에는 서규원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지회 운영자문위원과 이은자 한국전통민요협회 지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언론 부문에는 윤철희 영남일보 편집국장, 체육 부문에는 김광기 대구광역시 파크골프협회장이 수상했습니다. 대구시가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앞서 대구시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결단식에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도경동, 반효진 선수가 선수단 대표로 필승 결의선서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대회 종합성적 8위로 최근 중상위권의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49개 종목에 1,542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대전시와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등록유산 한전 대전보급소와 관련해 보존과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소유권 이전과 함께 두 기관의 성공적인 대전학 발전소 건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대전시와 한전은 대전학 발전소의 개관까지 함께 필요한 공동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협약식에서 대전학 발전소가 대전의 도시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4 횡성관광 아카데미를 추진합니다. 대학생들이 횡성 관광지 경쟁력 강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번 횡성 관광 아카데미는 대학생들 상 관광 워크숍과 문화 관광 포럼으로 진행됩니다. 관광 워크숍은 횡성을 방문한 한라대와 인하공업 전문대 학생 50여 명이 주요 관광지를 답사한 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주간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등 팀에겐 10월 28일 열릴 문화관광 포럼에서 발표 기회가 주어질 예정으로 이날 포럼은 한국관광학회와 함께 진행하며 지역 특화 관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에서 제16회 안흥 찐빵 축제가 열립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안흥의 전통을 경험합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안흥 찐빵 축제는 안흥 멋에 빠지고 찐빵 맛에 반하고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특설 무대와 행사 부스에서는 지역 주민 공연과 더불어 찐빵과 농특산물 판매 등이 이뤄지며 찐빵 빨리 먹기 대회, OX 퀴즈 이벤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안흥 찐빵 축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려 안흥의 전통과 매력을 경험하는 축제로 매년 풍성한 콘텐츠가 더해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생활에 도움을 줄 공직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횡성군 신규 직원 공직생활 가이드북은 조직 현황과 인사행정, 실무 적용 등 총 6개 장과 2개 부록으로 구성됐으며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알아야 할 기본 내용과 공직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압축해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3년간 신규 공무원 125명을 임용했으나
총괄 업무 매뉴얼이 없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맞춤형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하천 오염 현황 및 원인 등을 보고했고 수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청호 상류 지역인 영동군, 옥천군의 생활하수 오염원 차단, 달천 상류 지역 수질 개선, 위호강 상류 지역인 진천군, 음성군의 축산 폐수 오염원 차단 지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환경산림국, 농정국 등 관계부서에서 도내 주요 하천의 오염 현황 및 오염원 등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에 대한 수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충북도가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를 앞두고 행사 안전사고의 철저한 예방과 쌀값 하락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충북도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준비를 앞두고 수많은 바이어, 관광객이 지역을 찾는 만큼 교통, 재난, 치안 등 안전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쌀값이 폭락하는 사태와 관련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지역 대표 특화 작목인 대추작황 조사를 한 결과 올해 보은 지역 대추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관내 3개 지역에서 작황 조사를 했고 올해 보은 대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50에서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장마철 강우 일수가 평년보다 많아 착과 불량과 낙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은 지역은 환상 박피 기술을 통해 착과량을 높였고 다른 지역보다 기상에 의한 생산량 감소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착과가 평년보다 덜 돼 과실 크기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확 전까지 철저한 재배 관리가 요구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K보듬 6천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K보듬 6천 1호점은 영유아 돌봄시설, 에코폴의 마을 돌봄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마술 공연, K보듬 6천 추진경과 설명, K보듬 종사자증 및 봉사자증 수여식, K보듬 시설 라운딩, 현장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전 온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던 문화를 현대아파트 거주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해 온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안전하게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아이들이 무료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대한민국 대표 돌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잘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가 제77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포항시는 지속가능한 농업 선도에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포항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제77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농업, 농촌, 도약하는 농촌 지도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5,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농특산물, 관광명소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농촌지도자 실용기술 경진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또 대회식에서는 농업발전 유공자 시상과 농촌 지도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여러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이외에도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 농특산품 및 먹거리 시식 시음, 최신 농업 기자재 및 첨단 농기계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대회 기간 중 전시된 17개 시도 우수 농특산품은 기부를 통해 지역 내 복지시설 등에 전달됩니다. 포항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2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혈압, 혈당 검사, 어르신 일자리 홍보와 같은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소식입니다. 전북 하이텍고등학교가 2025년부터 전국 최초로 수소 분야 특성화고로 전환해 새롭게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개교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입생을 위한 입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는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과 이경혜 의원 등 학생 및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과 진학 및 취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습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며 전북 하이텍고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소에너지 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9월에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최고 기온과 열대야 등 기존의 기상 관측 기록이 모두 깨졌습니다. 겨울에는 라니냐가 발달할 조짐이 보이면서 초강력 한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지치기에 나선 얼굴에는 땀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옷과 수건은 흠뻑 젖었습니다. 9월 중순 34도를 기록한 폭염에 몸은 천근만근 지쳐갑니다. 시작은 일이라 안 할 수도 없고 더운 걸로 봐서는 진즉 지금 안 해야 되는데 이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이런 아저씨들도 지금 지쳐가지고 지금. 지난달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은 26.4도로 평년보다 4.4도 높았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도 각각 8.91과 8.71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지나간 후 이번에는 초강력 한파가 몰려들 전망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몰고 온 엘니뇨가 라니냐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적도 북은 동태평양 수온이 차가워지는 라니냐가 발달하면 한반도에는 시베리아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라니냐 발달 시기 초겨울에는 일본 동쪽 지역으로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차고 건조한 북풍 기류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올 겨울 북극권 상공을 도는 소용돌이가 약해져 냉기를 품은 제트 기류가 한반도까지 남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가을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짧게 지나가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올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역대급 더위에 이어 초강력 한파가 찾아오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남종가 음식서 복원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번역과 영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에게 계약금 일부인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원들은 각각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왜 계약금 중 일부를 달라고 하는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호남한국학진흥원은 전남도의 위탁을 받아 조선시대 남도의 식재료와 레시피를 복원하는 전남종가 음식서 복원사업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번역, 진행, 영상 등 총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4명의 전문가들과 각각 영역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A씨가 다른 부분인 영상 전문가 B씨에게 사업을 소개하면서 1,500만 원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 제안합니다. B씨는 승낙했고 A 연구원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자신의 통장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A씨가 요구한 돈이 추가 사업 비용인 줄 알았던 B씨는 진흥원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2,600여만 원인 것을 알고 A 연구원에게 나머지 1,100만 원의 사용처를 물어봤습니다. 요구하신 금액의 용처가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현 비용이라고 여겼는데 제가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저는 그냥 그 금액만 제공해야지 된다는 약속을 했으니. 책임 연구원으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로 다른 업체에게 영상 일을 맡겼습니다. A씨가 무슨 권한으로 계약금 중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고 계약까지 무시하고 업체까지 변경하는 것일까? 제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쩌면 그분들은 촬영만 하지 그 전체 진행하고 관리하고 이거를 제가 다 하는데
저 일을 그분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해당 연구원에 영상 계약을 했던 한국학 호남진흥원 관계자는 계약금 요구 논란에 대해 자신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두 분 합의시키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둘게요. 내가 다 보고 해야 돼요? 최초 사업을 발주한 전남도 담당자는 사업이 잘못 진행됐기에 시정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시대 남도의 식재료와 레시피 등을 복원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의혹이 갈수록 불거지고 있어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제주대학교 박세필 교수가 목포대에서 특강에 나섰습니다. 박 교수는 이제 장기 이식이 아닌 세포대체요법을 통한 난치병 치료, 다시 말해 재생의학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특허 등록한 박세필 교수. 40년간 매달려온 생명체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5년간 냉동 보관한 수정란에서 배양된 줄기세포 치료는 신체의 하나의 세포만 일치해도 손상된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혁신 의료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줄기세포의 특성이 우리 인간의 210여 개 이상의 모든 조직이나 장기로 발달할 수 있는 그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조직이나 장기에서 나타나는 난치성 질환들을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와 난치병 환자가 가장 많은 전남은 재생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남도가 국립의대 유치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재생의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령 인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 전라남도에 의대가 유치된다면 반드시 이 노령 인구를 위한 지역민을 위한 의료 체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선도할 목적으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생의학술인 줄기세포를 활용을 한다면은 세계 1호 만능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박 교수는 고향인 전남에 국립의대가 설립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수시가 2024 여수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8개 도시재생 사업 지구 주민들의 우리마을 자랑대회와 8개 사업지구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문화홀 로비에서는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전시하고 영상을 상영했으며 부대 행사로 퀴즈와 포토존 등도 운영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2024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컴페스타 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미래항공 우주산업 분야에서 제주도의 성과와 미래 전략이 공유됐습니다. 개막식은 제주 위성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부속섬 드론 배송 퍼포먼스 및 비전 영상 상영, 비전 토크, 제2우주거버넌스위원 위촉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부속섬 드론 배송 퍼포먼스에서는 비양도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한 비양도 주민의 감사 손편지가 드론과 자율주행차로 개막식장으로 배달됐습니다. 제2우주거버넌스도 출범해 제주의 우주정책 전략 수립과 국가우주정책 기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 지정 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구미 라면 축제가 경상북도 구미에서 열립니다. 구미에서 국내 유일 도심 속 라면 축제 2024 구미 라면 축제가 개최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리는데요. 구미 라면 공장에서 생산된 갓 튀긴 신선한 라면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한 이색라면도 먹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식뿐만 아니라 전시, 무대 프로그램 등 각종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구미에서 신선한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바다에 떠있는 캠퍼스로 알려진 경상국립대학교의 새바다호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캠퍼스는 수해양 연구와 해기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생겨난 건데요. 세바다호에는 최첨단 항해 실습 장비가 갖춰져 있어 미래 인재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박 승선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 취득 실습 지원도 가능한데요. 세바다호를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양 강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